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라이프입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편안하신가요? 혹시 어깨가 무겁거나 머릿속이 복잡하지는 않으신지요? 창밖을 보면 계절은 어김없이 흐릅니다. 파릇파릇하던 봄의 새싹이 뜨거운 여름의 태양을 견디고 어느덧 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가을을 지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겨울의 문턱에 섭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 자연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봄처럼 꿈을 꿨고 여름처럼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좀 쉴만한 나이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의 주름이 훈장이 아니라 서글픈 흔적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산 정상에 오를 때는 물 한 병, 김밥 한 줄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배낭이 무거우면 무릎만 상하고 내려오는 길에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하산하는 길입니다. 올라갈 때 짊어졌던 욕심, 집착, 미련이라는 짐들을 이제는 하나씩 길가에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제야 비로소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진짜 행복이라는 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급하게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5가지 짐을 아주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 이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시원함과 깊은 평온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짐을 비우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배낭은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이 재산이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도 참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웃어주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지금 우리에게 남은 에너지와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기 예시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품질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마을에 꽃을 아주 사랑하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정원에 온갖 꽃을 심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한 구석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잡초도 생명인데 하며 뽑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되었을까요? 잡초는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 아름다운 장미와 튤립의 뿌리를 휘감았고 결국 꽃들은 시들고 정원은 잡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꽃들은 죽어버린 뒤였습니다. 인간관계도 이 정원과 똑같습니다.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내 아픔을 약점 잡아 이야기하고 다니는 지인,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사람. 이들은 여러분 인생의 정원에 자라난 잡초입니다.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동창인데 하며 그들을 곁에 두는 것은 내 마음속에 피어있는 소중한 꽃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잡초를 뽑아낸다고 해서 정원이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꽃들이 햇볕을 더 많이 받고 더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지금 핸드폰을 열어 연락처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나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만약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이제 그 손을 놓으십시오. 나쁜 인연이 떠난 자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채워집니다. 수십 명의 가짜 친구보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훨씬 더 품이 있고 행복합니다. 이제 잡초를 뽑고 당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내려놓을 짐. 어쩌면 가장 아프고 가장 내려놓기 힘든 짐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기대와 집착입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 키운 자식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껴서 먹였고 내 노후 자금 털어서 결혼시켰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무거우면 자식도 부모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유명한 시인 칼릴 지브라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활과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팽팽한 활이고 자식은 그 위를 떠나갈 화살입니다. 활인 우리가 몸이 휘어지도록 고통을 참으며 힘껏 당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화살인 자식이 저 멀리, 더 높이 그들만의 세상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미 활을 떠난 화살이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비극입니다. 화살은 활을 떠나는 것이 운명입니다. 활은 화살을 보낸 뒤 떨리는 시위를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와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활에 남은 임무입니다. 혹시 지금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라며 서운해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마음의 끈을 떨리는 손으로 놓아주십시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신이 나에게 잠시 맡겼던 아주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은 언젠가 떠나는 법이고 손님이 떠난 뒤 주인은 집을 치우고 편안히 쉬면 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그 엄청난 사랑을 이제는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쏟으십시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식 싸주지 말고 사장님이 드십시오. 좋은 옷이 보이면 손주 사주지 말고 사장님이 입으십시오. 내가 자식 도움 없이도 건강하고 웃으며 잘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지막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두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삽시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짐들입니다. 바로 집안 구석구석 쌓여있는 묵은 물건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물건 하나 버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애가 첫 월급 타서 사준 내복인데, 이건 20년 전 여행 가서 산 기념품인데, 이건 살 빠지면 다시 입을 옷인데. 한 나그네가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걷다가 예쁜 돌멩이를 발견하고는 배낭에 넣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멋진 나무 조각을 발견하고 또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나그네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모두 주워 배낭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 내 재산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산 중턱에 이르자 배낭이 너무 무거워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습니다. 나그네는 결국 탈진하여 주저앉았고, 아름다운 산 정상은 구경도 못하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이 나그네의 배낭과 같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내 쉴 곳을 빼앗고 내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물건은 쓰일 때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먼지 쌓인 채 갇혀있는 물건은 추억이 아니라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하루에 딱 하나씩만 비워보십시오. 1년 이상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물건을 이고 지고 사는 여러분의 공간값과 마음의 답답함이 훨씬 더 비쌉니다. 훗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남겨진 자식들이 내 짐을 정리하며,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잡동사니를 모아두셨을까 하며 한숨 쉬게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참 단출하고 깔끔하게 사셨구나 하며 존경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물건을 비우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맑은 바람이 통하게 됩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네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을 가장 병들게 하는 짐입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스크린처럼 변해 옛날 일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땅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어느 심리학 교수의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는 물이 반쯤 든 물잔을 들어 올리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잔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200g입니다. 300g입니다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물잔의 실제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물잔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입니다. 1분을 들고 있으면 가볍습니다. 하지만 1시간을 들고 있으면 팔이 저려올 것이고,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내 팔은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잔의 무게는 그대로지만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 무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후회와 걱정도 이 물잔과 똑같습니다. 잠시 생각하고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전, 20년 전의 실수를 아직도 머릿속에 붙잡고 끙끙대고 있다면 그건 내 영혼을 마비시키는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그 물잔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며 한탄하지 마시고 빈 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터십시오. 제발 스스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고, 살기 바빠서 그랬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그만하면 잘 살았다.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내가 참 대견하다. 과거를 놓아주어야 비로소 오늘이라는 선물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 후회라는 낡은 물잔을 이제 그만 탁자에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 5번째, 노년의 우울증을 부르는 가장 큰 독.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켜면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입니다. 친구는 손주 봐주러 미국에 갔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대기업 임원이 됐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 왠지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나는 평생 뭐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드십니까? 숲속의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장미가 백합을 보며 나는 왜 저렇게 하얗고 고귀하지 못할까 하며 슬퍼합니까? 들국화가 장미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화려하지 못할까 하며 우울해합니까? 아닙니다. 꽃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붉어서 아름답고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소박해서 향기롭습니다. 그저 자기의 계절이 오면 자기만의 색깔로 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숲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각자의 시간표가 있고 각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자는 돈 지키느라 머리가 아프고 자식 잘된 집은 또 그 집대로 말 못할 속사정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100% 행복하기만 한 집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세어보지 말고 지금 내 손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세어보십시오. 지금 내 손에 들린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의 달콤함. 아픈 곳은 있어도 내 발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건강. 오늘 밤 편히 누울 수 있는 내 방의 온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신경 끄십시오. 내 인생의 관객이 되지 말고 당당한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라이프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긴 여행을 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나쁜 인연, 자식에 대한 집착, 묵은 짐들, 과거의 후회, 그리고 남과의 비교,
이것들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기엔 너무 무겁고 또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비워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그 빈손으로 새로운 행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가장 가볍고 자유로운 제2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행복해질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주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이제 가볍게 살겠다. 다 비우고 오직 나를 위해 살겠다. 글로 적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그 누구보다 평안하고 품이 있기를 저 시니어 라이프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